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올까? 지금 이 관계는 두 분이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이런 느낌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부터 뭔가 썸이 있었다거나 과거에 어떤 사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처럼 나에게 다시 다가올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라든지 또는 뭐 썸을 타더라도 과거에 좀 썸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과 그분이 했던 노력, 근데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와중에 서로 엇갈렸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색깔이 조금 안 맞았었어. 너랑 나랑 어떤 컨셉이나 어떤 죽이 잘 맞는다.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걸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타이밍들이 좀 잘 안 맞았어.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싫은 소리.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한테 뭐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하게 됐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나도 그때 행동을 나 스스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조금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었어. 뭐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때 당시에 인내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근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후유증이 좀 심하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좀 변화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관계이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떠도는 바람처럼. 그래서 언제는 좀 이렇게 됐다가 좀 뭔가 주변에 뭐 겹지인들도 있고 그래갖고 분위기가 또 좋을 때는 또 좋아. 주변에서도 또 그 사람한테 뭐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도 굉장히 표정이 되게 밝아져.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약간 뭐 쑥스러워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람들한테 자기의 뉘앙스나 이런 거를 좀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뭐 꼭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끝났다가 뭔가를 하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읽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뭐 전형적인 그 단어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미련이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숙제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원치 않은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뭐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뭐 비겁했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뭐 내가 그때 독감에 걸렸었건 내가 뭐 어디 뭐 손가락이 하나가 분질러졌건 어쨌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지 후련한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다 라는 게 좀 보이고, 좀 망설였던 이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랑 나랑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은 뭐 결혼 생각이 있는데 이분은 아직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뭐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랑 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산다라는 게 꼭 뭐 모시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가깝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않냐? 해외 나가서도 우리 둘만 나가면 되지 않냐? 근데 뭐 이 상대방 분은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가족을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떤 가치관들에 대해서 두 분이 방향이 좀 다르거나 목표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달랐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잘 안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이거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거나 뭐 부족하다거나 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런 게 달랐을 뿐이야. 마음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아파. 그런 거죠. 차라리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거나, 그냥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해, 뭔가를. 그러다가 언제든지 뭐 끝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분 보면은 약간 속이지는 못해요, 사람을. 너무 솔직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비단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나 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올고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이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그거는 당연히 이거지. 이게 맞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해줄 수 있잖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0이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그런 면에서 좀 부딪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위안을 좀 많이 받고 있었다. 그리고 좀 그런 거죠. 약간 애틋하고 좀 절절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일종의 애증이죠. 애증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동정심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우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감정이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떠나면 말고 이렇게 끝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디 뭐 물건을 사러 뭐 다이소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좀 계속 들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들, 뭐 겹지인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을 계속 맴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를 못해요. 계속 떠나다가도 뒤돌아보고 한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다시 오고 좀 이런 느낌이라서 SNS나 뭐 전화나 뭐 카톡이나 좀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을 계속 좀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뭐 전화벨이 울리지는 않을까, 카톡이 오진 않을까, 뭐 그런 것들, 그런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체인으로 이렇게 발목이 묶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물리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 없다. 좀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재시도 한다거나 다시 한번 해보자. 왜? 내 무의식과 의식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분은 다가오는 개념이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뭐 하자, 가자, 어디 이제 우리 이렇게 함께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게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1번이라는 사람을 잊어야 되는데 근데 막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막 무슨 비틀비틀 하다가 또 가다가 다시 와. 결국은 여러분들 방향만 다르지 여기 있다가 거리적으로는 똑같아.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가까워질 수 있다,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계기가 탁 생겨서 자 지금 이제 갑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사람 1번이라는 사람을 뭔가 잊고 싶고 뭐 이렇게 좀 멀어지고 싶고 우리는 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어디 떠나가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녀오고 뭔가 리플레시도 하고 오고, 하지만 또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근처에 와 있어. 막 발걸음이 뭐 옛날에 뭐 김유신, 뭐 김춘추 뭐 그 이렇게 말을 배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좋아하는 그 기생 그 집에 말이 자동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그 말을 배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뭐 술 먹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뭔가 고군분투 같은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을 못 끊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행동의 패턴이 아니다.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아니야. 이대로는 못 끝내. 뭐 이대로는 이렇게 못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 좋아. 결심했어. 약간 이러면서 간다. 요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뭔가 천천히지만 오고 또는 이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랑 사실 볼 상황은 못 돼. 뭐 집이 뭔가 부도가 났다거나 뭐 멀리 뭐 두 분이 굉장히 롱디라거나 롱디일 수도 있거든요. 롱디라거나 뭐 출장을 자주 다닌다거나 물리적으로는 사실 보기도 힘들고 또는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아직 여러분들도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저 사람이 저기 근처에 있었어. 근데 보이다 말다 하길래 그냥 신경 안 썼어.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랑 막 수다도 떨고 술 한잔 하고 막 이러면서 있었어.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다가 난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소파 같은 데에서. 근데 맞아 그래. 너무 재밌다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살짝 옆을 틀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덧 요 내 왼쪽쯤에 와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화끈하고 막 이런 어떤 다가옴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 사람도 비틀비틀 거리다가 안 되겠다. 너다 1번이다. 약간 이러면서 좀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좀 다시 이 궤도가 그 인공위성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좀 먼 궤도를 돌았다가 가까운 궤도를 돌았다가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하죠. 달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져. 그럼 그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겠어? 서로 좀 가까워지겠죠, 한마디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갖고 손을 내밀고 뭐 나는 지구에서 땅에 딱 발을 대고 팔을 벌리면 그때가 제일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뭔가 잘 될 기회가 그때쯤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이분이 다가와서 뭐 막말로 진짜 알짱알짱 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분의 연애적인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올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너한테 노력 안 할 거야.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느긋한 것 같아요. 그 느긋하다라는 게 뭐 성격이 느긋하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랑은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잘 될 거야. 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하는 거에서 오는 느긋함?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감이 부족하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긴장하고 있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하겠지 당연히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만나겠지. 뭐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이런 느낌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노력을 좀 안 하는, 긴장감이 풀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검정색의 속마음이 보이네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마음을 좀 드러내지 않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또는 초록색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은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장 차크라기 때문에 참고 뭔가 인내하고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또는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발산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양의 기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검정색 옆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나의 마음을 조금 가리었다, 숨겨놨다 약간 이런 건데
뭔가 표현을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초록색이 나오네요. 또 초록색이 나오고 빨강색이 나오고. 초록색, 빨강색 조합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드러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검정색. 빨강색에 속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에 사랑의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성향적으로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파란색이 2로 나와서 목 차크라가 되게 발달하신 분들이고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 나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터키 옥색도 자유로운 영혼이나 예술가적인 감성, 감정, 말랑말랑에 해당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해주고 물도 주고 막 이래야 돼요. 좋은 것도 이렇게 주고 막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펜타클적인 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 안 해. 그리고 숨겨져 있어. 검정색으로. 그 검정색에 있는 게 뭔가 하니? 빨강색, 초록색이 사랑이야. 초록색도 사랑이거든요. 빨강색도 사랑이고. 근데 결이 좀 다르지. 빨강색은 격정적인 사랑이고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의 사랑이에요. 편안하고 사랑을 위해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는 어떤 마음적인 사랑 이런 건데 검정색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잘.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썸을 탄다. 그럼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도 잘 노출을 안 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남색도 있죠. 가끔가다 좀 잠수도 타고 막 은둔자처럼 뭔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뭐 각자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그래도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근데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븐컵스 카드가 보면은 이 한 사람은 저쪽 이상을 추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추구하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좀 다르다,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망설임이 있고 이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거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사소하게 뭐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것들, 결혼을 뭐 어떻게 할 거며, 뭐 부모님을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뭐 공부를 뭐 어떻게 할 거고, 취업보다는 우선은 나는 공부를 더 하고, 뭐 그 이후에 나의 어떤 그 직장 그런 전선에 나갈 거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만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았다고 하거든요. 약간 좀 걱정이 있나 봐요, 이분한테. 좀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이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만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자꾸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커플들도 있고 한데 둘 다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논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자꾸 한 명이 뭐 이게 그냥 다툼 그냥 단순히 뭐 말싸움을 한다고 해도 둘 다 질 수 있어요. 둘 다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꼭 내가 뭔가를 해야지 저 사람이 지는 거고. 저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되면 나는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카드를 보면 볼수록 뭔가 뉴페 같지는 않아요. 뉴페가 나에게 다가올까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두 분이. 이 정도면은. 음. 되게 뭔가 중대한 어떤 결정 같은 것들에 있어서 뭐 집을 사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되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좀 안 맞았던 느낌도 좀 있고 결혼이나 이런 중대한 결정 같은 걸 수도 있어요. 황제 카드도 나오는데 황제 카드가 뭐 남편이나 가정이나 가부장이나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또는 고집을 얘기하기도 해서 뭔가 좀 고집이 서로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야, 쟤도 저 정도로 고집이 있고 나도 이 정도로 고집이 있는데 우리 이거 괜찮겠냐? 약간 이런 거죠. 생각은 서로 달라. 한 명이라도 고집이 좀 안 세고 내려놔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힘들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계를. 그리고 또 유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두 사람이 당장 결혼은 못해.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학위를 따야 돼서 그것까지는 뭐 아직 결혼을 못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결혼을 못하더라도 뭐
동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면 뭐 A 다시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두 분이 좀 꽉 막힌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다가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 메이저 8번 카드거든요. 8의 숫자는 무한한 어떤 사랑이나 무한한 에너지를 뜻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재생성.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8번째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한하게 이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시까지 쳤어. 도레미파솔라시 쳤어. 끝. 자, 집에 가세요. 뭐 연주회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또 있는 거야. 그 다음 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처럼 다가갈까, 다가올까, 이런 이분 입장에선 다가갈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다가가겠죠. 디 엔드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썸을 탄다고 해도, 뭐 헤어진 분들이 지금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끊긴 게 아니라고. 끊긴 게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텐소드 카드인데, 텐소드 카드가 무조건 나쁘냐,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지금. 무조건 나쁘냐. 그래도 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칼 맞고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을 때 햇빛이 뜨는 방향을 보고 죽는다고. 그래도 그러면 뭐 약간 좀비 영화 같긴 하지만 죽음의 눈을 감으면서도 해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서 부활을 한다라든지 다시 살아난다라든지 에너지를 받 죽음에서 또 살아나고 끝이 있지만 또 시작도 있다.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겁나 힘들어. 죽었어. 칼 10개 찔렸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연이 되게 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칼을 한두 번 찌른 게 아니야, 서로. 10번 찌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몸도 잘 봐야 돼. 난 괜찮아.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도 고슴도치처럼 지금 막 이렇게 여기저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칼이 한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2번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사람한테 찌른다고 찔렀어. 또는 이 사람도 나를 찌른다고 찔렀어. 뭐 아까도 파이브 소드 카드 뭐 이런 거 나가고 서로 뭐 승자, 패자 이런 거 막 나뉘는 카드거든요.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지만 미소 짓지만 눈물은 흘리고 있어. 웃으면서도 울고 있고 승자의 저주 같은 카드고 이게. 그래서 칼로 찌른다고 이게 저 사람만 찔리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이 양날이야, 양날. 이렇게 돼 있어. 나도 이렇게 피가 나지만 잡고 찌른 거야. 근데 내 손도 베이고 찌르면서 뭐 멀리서 찌르나요? 칼로 찌를 땐 또 가까이 찌르잖아. 그럼 나도 찌르는 거야, 나도. 찌르면서 뭐 야호 이러면서 찔러. 예를 들면. 근데 나도 으악 하고 찔리는 거라고, 같이. 같이 찌르고 찔리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그러는 관계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 공동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서로를 모질게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명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의 어떤 다가옴 이런 걸 보면 좀 급격한 변화를 말을 해요. 지금 급격한 변화. 그리고 뭔가 축하받을 일이나 이런 것들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뭐 복에 대한 카드도 있고 복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아요. 안 좋은 기운이 있었어. 헤어졌다거나 대박 다퉜다거나 서로 상처를 엄청 줬다거나 칼로 찌르고 찔리고 했다던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행운이나 복이 있는 관계라고. 그리고 큰 변화가 엄청 큰 변화가 있었어. 폭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저쪽 가보니까 또 물을 길어 올려주는 기계가 저기 있는 거야. 이 낙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그냥 잔잔하게 뭔가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알콩달콩 썸을 타다가 다가올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힘들었다가 뭐 같이 사내 죽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집을 뭐 어떻게 하네 뭐 너가 어떻게 사네 나는 어떻게 살 거네 뭐 이런 차이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엄청 서로 힘들게 뭐 다투고 관계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다가 또 엄청 큰 변화를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막 웃고 울고 다시 웃는 그러니까 뭔가 무표정으로 미소 짓다가
약간 좀 시무룩하게 있다가 또 미소 짓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웃다가 막 엄청 엉엉 울어. 대성통곡해. 그러다가 또 활짝 웃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힘들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할 건데 뭔가를 하는 게 조금 드라마틱할 거다. 행동력이 좀 드라마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어도 너한테 뚜벅뚜벅뚜벅 갈 거야. 근데 가서 좀 서프라이즈를 할 거다. 너한테. 뭔가 너를 좀 놀래키고 싶고 너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고 너한테 갑작스럽게 뭐 고백을 한다거나 재회를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내용이 좀 어떤지. 식스컵이네. 그리워했다라고 하네요. 그리워했다. 전형적으로. 내 생각해봤는데 과거에 우리를 생각해보니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순수해지는 카드기도 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좀 더 말랑말랑했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좋은 기억들도 많을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정방향이기 때문에 막 구질구질하게 다 잊혀진 거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우리 그랬었잖아. 막 좋았었잖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이 같이 있을 때 너가 그때 커피를 갈았었잖아. 근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았었다. 너도 그거 알지? 막 이러면서. 근데 며칠 전에 너랑 좀 떨어져 있으면서 또는 생각을 나 혼자 할 시간이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커피 향이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진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담백한 어떤 과거 회상? 근데 그 담백한 회상이 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덤덤히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결론이 뭐겠어요?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다가가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번이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일종의 깨달음 그리고 급작스러운 연락이나 다가옴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복이 있고 행운이 따르는 관계니까 조금 뭐 기다려 본다거나 또는 이분이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미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올까? 두 분은 되게 좀 어린 아이들 같기도 하고 또는 이 상대방 분이 좀 연하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아이 같고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알콩달콩 사랑하기에도 되게 잘 맞는 어떤 커플이나 또는 예비 커플 또는 뭐 재회의 전 단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막 썩었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풋풋하고 뭔가 말랑말랑하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뭔가 갈 길이 멀고 또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변화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계속 변하는 게 우리의 뇌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 어리고 젊을수록 더 잘 변하죠. 막 카멜레온처럼 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힘들게 막 쥐어짰다가 폈다가 쥐어짰다가 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안정성은 좀 없을 수는 있어. 막 맨날 막 와 내가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힘든 거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힘들다니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몇 년 만에 힘들어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 이제 마음 카드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분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림 보다 보면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가득 찼는지 뭐 이렇게 막 보잖아요. 뭐 공부, 여자, 남자, 뭐 아이스크림, 뭐 타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 뇌에. 근데 이분의 그 뇌에 여러분들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꽤 다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분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고,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편차는 있어. 은색 카드가 좀 변덕을 의미하거든요. 변덕은 있지만 그래도 파랑색 카드가 섀도우 2로서 제일 그래도 이 목차크라에 좋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색의 어떤 러블리한 느낌과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만 약간 좀 변덕이 있을 수는 있어서 뭐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다른 이성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는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과거에 내가 좀 이성이 많았다, 좀 바람둥이였다, 좀 남자가 많았다, 여자가 많았다,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행동력을 발휘를 하는 이유, 또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 오늘의 주제처럼 다가올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다 이거야. 자기가 만나봤는데 분명한 기준 같은 게 있더라. 내가 3번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는 맞는데, 그 다가오는 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애매하게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 분명히 이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이 뭔가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가벼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떤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애정으로서 봤을 때도 무한한 어떤 창조의 느낌, 그리고 애정운도 뭐 매지션 카드가 무조건 뭐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이게 능력자니까 바람둥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매지션의 머리 위에는 무한대 기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매지션은 4대 원소를 다 갖고 있어요. 완즈, 펜타클, 소드, 컵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아까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고 그랬죠. 뇌에, 머리에, 마음에, 또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발휘를 하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분의 마음이 지금은 뭐 30% 여러분들에게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온다, 다가간다, 행동한다, 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완즈 카드가 어떤 결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하, 축배라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어요. 이 카드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로를 가르쳐 드리는 시간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결실이 뭐가 있겠어요? 뭐 결혼이겠죠. 결혼이나 아니면 진지한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했었다라든지, 이런 이유, 그리고 소드적인 기질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다? 비교도 당연히 있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과의 비교,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마음이, 아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일 거야, 이게 아니라 계속 무한하게 커지거나 창조되는 그런 마음이니까, 아 이거 마음이 더 커지겠는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좋아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사람 마음속에 폭풍처럼 이렇게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사랑에 있어서도 뭘 좀 아시는 분들이고, 또 어떤 경험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뭐 결혼이나 뭐 모든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처음 해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뭔가 순수하다, 열정이 넘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좀 뭔가 이분도 인생에 대한 어떤 경험, 사랑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에 그만큼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딱 꽉 잡고, 또는 다가갈 때 이 뚜벅뚜벅 다가가는 이 모습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다. 뚜벅, 뚜벅, 뚜벅 하면서 여러분들이라는 문을 딱 여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 막 촐싹촐싹 말하면서 아 여긴가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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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간다.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뭐 황제 카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까 제가 말했죠. 결실, 결론, 뭐 결혼, 약혼, 진지한 만남.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지금 있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가볍게 연애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가볍게 뭐 만나볼까? 뭐 나의 첫 연애야. 뭐 썸 타는데 설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좀 다가오고 다가가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도 좀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꼭 뭐 고집이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가치 같은 것들. 나는 일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뭐 주말에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해야 돼. 너를 못 만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분 나름대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란 존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나는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나는 좀 이렇게 풀겠어. 이런 것들을. 나의 봉인되어 있는 이런 가치들. 와, 내가 그동안 이걸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를 바꾸게 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너가 최초야.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퀸완즈,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식스완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분의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트리거를 해갖고 이분이 또 다가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원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쿡쿡 찔러보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소식을 또 듣고 그거에 맞춰서 이분이 또 행동을 한다라든지, 뭐 어딘가에 나타나 있다라든지, 그런 거라서 이 적극성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행동력이 많이 발휘가 된다. 그냥 우연히, 자, 두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잘 됩니다. 다가옵니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의 어떤 주체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일맥상통해요. 쭉 이어지는 거야.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랑 잘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존심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이분보단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메달, 이분은 은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위야, 이분 2위고, 여러분들도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거나 약간 좀 따뜻하게 대해준다거나 이 사람을, 이러는 게 필요하다. 왜? 식스 완즈의 모습 자체가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오잖아. 집이든 뭐 어디 저기 개선문 통과하잖아요, 막.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디 집에서 잠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 들어오니까 저 사람의 단짝이고, 저 사람의 어떤 배우자나 저 사람의 뭐 커플, 이런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맞춰준다거나, 이 사람한테 호응해준다거나, 노력을 해준다거나,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1대1 상담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노력도 좀, 여러분들의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좀 자존심만 내려놔라, 조금.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이 사람의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 비교에서 오는 확신, 이 비교에서 오는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더 강력하죠. 단순히 절대적으로 너란 사람이, 내가 명상을 한 일주일 연속으로 가부좌를 틀고 해보니까 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보니까 시시해, 잘 안 맞아, 뭔가 바람 빠진 느낌이야, 뭔가 부족해 2%, 이런 느낌인데, 그 비교에서 오다가 비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대적인 비교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건 없다, 인간 사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분도 거기다가 소드적인 기질이 발휘되기 때문에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아, 너다, 3번이다, 약간 이런 생각. 아니면은 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뭐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었는데 너 생각이 났어. 너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좀 싸왔어. 너도 먹으라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우연한 기회의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데 그 행동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올까? 두 분은 처음 카드부터가 데스 카드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그냥 산뜻하게 어제 만났어요. 뭐 이번에 세 번째예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힘드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좀 악유나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언쟁이나 가벼운 언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카드고, 이분이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급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짐작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어. 근데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멍청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 순간 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논리가 맞다, 자기 말이 맞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 맞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은 그거는 아닌데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고, 근데 또 자기가 또 내세웠던 어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이분은 뭐 스트렝스 카드도 나오고 또 퀸 펜타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 해당하는 카드들이거든요. 나한테 이거 소중해. 근데 내가 좀 잘못했어. 아, 좀 그래. 미안한데. 근데 이렇게 표현은 좀 못하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퀸 펜타클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런 카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펜타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표현을 잘한다거나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낸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느리고 답답하고 표현이 없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북돋아주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난다거나 또는 이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당시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자기가 후유증이 더 심한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냥 거리를 두고 있고 또는 차단을 했다거나 혼자 속 썩고 있고 그냥 그 정도인데 이분은 괜찮다가 갑자기 힘든 거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기만 힘들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돌아간다, 회귀한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바라는 것도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너한테 뭐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너랑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잘 됐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때 그 장면에서 이랬다라면 저랬다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서 정말 사람 참 잘 만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적으로 너무 막 이 사람이 너무 끌려, 이 사람이랑 맨날 뭐 같이 있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느낌 쪽으로 사람 잘 만났다가 아니라 성격이 잘 맞는다거나 티키타카가 잘 된다거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플러스면 한쪽에서 마이너스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는다거나 특징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 갈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잠깐 좋았구나. 그럼 뭐 그러면 끝이다.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되게 많이 후회할 것 같다. 뭔가 그런 거죠. 발에 이렇게 채이는 스타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 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굉장히 마이너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좀 후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되게 많이 후유증이 있는 사람 지금 상황이고 많이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이랑 그렇게 소통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블라인드 색깔, 보라색 두 장에 음갈색. 여러분들이 이분을 차단을 했다거나 차단을 했었다가 풀었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별로 여러분들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이 상태가. 근데 그래도 반지 카드, 약속. 우리가 약혼 반지, 뭐 결혼 반지 같은 것처럼 약속.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이분이 행동력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 킹한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바리바리 막 짐을 싸갖고 여러분들한테 간다든지. 거의 그 정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집 앞에서 막 추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꼭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너한테 표현을 안 했어. 막 남색, 보라색 이분도 막 엄청 여러분들이랑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나도 너한테 표현을 안 하고 뭐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완지적인 게 킹완주로 확 나와버림으로써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도 참 약간 기가 차기도 하고 이 사람 보면 생각을 하면 좀 약간 미워하고 싶어도 뭔가 미워할 수 없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매력이야 이 사람의 그런 것도 있어. 막 언제는 막 잘못해 엄청 잘못하고 막 시침이 뚝 뗐다가 또 언젠 또 와갖고 막 빌고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막 이러고 약간 이런 행동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행동이 좀 갑자기 과해지는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좀 썩을 것 같아요. 속이 막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막 이분이 좀 예민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도 되게 많이 봐요. 이런 사람을 내가 놓치면 그럼 내가 누구 만나? 약간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나를 이 정도로 이해해주고 나랑 이렇게 사랑이 잘 통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예민하고 기민하고 약간 그런 만큼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민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예민하게 쓰잖아. 예민하다라는 단어를 되게 예민하게 나쁜 쪽으로 쓴다고 보통. 제 예민해 약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민하다라는 게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점이랑 단점이 다 있죠. 둔감해 갖고 좋은 사람도 있고 둔감해 갖고 나쁜 것도 있잖아. 저것도 모르나? 나를 이렇게 몇 년을 만나놓고서 이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예민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뭐 단박에 알기도 하고 그런 거.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 심리학이나 어떤 그 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역사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민한 사람이 있어야지 생존을 했겠죠. 야 거기서 잠자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거기는 짐승들이 많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는데 아니야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거기서 안 자고 도망갔던 사람들, 딴 데서 잤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 사람 말 예민한 이 사람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거기서 진짜 짐승이 나타나서 죽고 그랬을 거잖아요. 이게 예민한 사람들 나름대로 진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저 사람은 더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장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나한테 4번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그래도 잘 알아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썩어 있고 우울하고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달래듯이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욱하고 갑자기 막 급발진해, 막 갑자기 와 나한테.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다가오는 모습이 좀 그래요. 급발진해서 다가온다. 오늘의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네. 너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헐레벌떡 막 이러면서 막 다가와갖고 또 뭐
세상 무너진 것처럼 막 와갖고 뭔 소리 하나 이 사람 또 왜 그래 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어제 너가 꿈에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 너 옆에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다거나 되게 뭐 남들이 봤을 땐 좀 이해를 또 못해 줄 만한 것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마음이 썩은 건 그만큼 이런 사람들 또 맞춰주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이고 그래도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월광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이 영성적인 면.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 못해. 아, 쟤네 왜 저러고 만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이 달의 이면. 남들은 태양만 바라봐. 근데 우리는 달빛도 좋거든. 달빛 얼마나 따뜻하고 좋니? 야, 달이 뭐가 따뜻해? 차갑지. 우리가 예전에 보름달 뜨면은 옛날 어디 책에서 본 건데 뭐 밥을 줄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밥 먹는 거를. 왜냐면 달의 기운을 또 그만큼 보름달일 때 많이 받으니까 우리 뭐 조상들인가 아니면 뭐 옛날에 어디 나라 사람인가가 그랬대요. 이렇게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만 바라봐도 배가 부른 거죠, 한마디로. 달의 기운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밥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남들은 잘 몰라. 태양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모성애나 수용이나 포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를 힘들지만 그래도 포용하고 안아주고 좀 이렇게 잘 맞아. 그리고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거나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시그널, 사인 같은 것들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또 새로 생긴다라든지 이래서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서로 간의 어떤 이해, 저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끄덕끄덕해. 남들은 잘 몰라. 근데 그리고 서로만의 어떤 이런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 영성적인 측면 그리고 둘만이 아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관계가 좀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다가오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헐레벌떡 갑자기 막 숨차서 막 달려오고 아니면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나한테 다가오고 행동하고 좀 뜬금없지만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연락이 갑자기 온다라든지 이런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올까? 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